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테슬라 뉴스를 보면 참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는 느낌이죠. 한쪽에서는 로보택시가 카운트다운 단계까지 올라오고 또 한쪽에서는 실제 운영과 연결되는 기능들이 조용히 등장하고 머스크는 다시 기술 개발과 운영 중심으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을 따로 보면 산만해 보이지만 이걸 하나의 선으로 이어보면 테슬라의 방향성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선을 쭉 이어서 지금 이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무게감 있게 다뤄지는 건 아무래도 로보택시죠. 이 보도에서도 표현이 좀 강했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테슬라 내부에서 로보택시 프로젝트가 지금 상당히 공격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머스크가 최근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는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먼저 시작되느냐로 논점이 바뀌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오스틴을 중심으로 안전 모니터 없는 완전 무인 테스트를 준비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고 AI5 칩에서 AI6로 넘어가는 로드맵도 거의 굳혀져가는 분위기죠. 이건 단순 테스트 단계의 언어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재밌었어요. 올해부터 FSD 개발팀이 이제는 도로주행 데이터보다 차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로보택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에 훨씬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로 서비스 운영 준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만나기 직전의 느낌이 딱 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로보택시 얘기가 왜 더 현실적으로 들리냐면 겉보기엔 작은 업데이트로 보였던 그 기능들, 특히 이번에 테슬라 라티에서 다뤘던 혼잡 주차장 위치 찾기 기능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주차장에서 차가 어디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화살표로 안내해주는 기능인데 여러분 아시죠? 주차장에 자율주행에서 가장 빡센 곳이랑 공간 좁고 사람 많고 하트 돌아다니고 장애물은 계속 움직이고 이건 큰 도로보다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걸 앱으로 제공한다는 거 결국 차량이 실시간으로 주변을 판독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 이건 사실상 로보택시에서 쓰이는 판단 알고리즘의 일부예요. 즉 우리가 편히 기능으로 보는 것들이 사실은 로보택시 퍼즐을 완성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런 작은 기능으로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를 쌓고 있고 그게 다시 FSD와 로보택시 개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점점 사용 단계로 내려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이슈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상용화 즉 돈 버는 단계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세미트럭이 본격적으로 DHL 북미 물류 노선에 투입됐다는 소식. 이건 조용히 넘길 수 있는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단순히 승용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물류 시장에도 진입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류는 굉장히 냉정한 시장입니다. 진짜로 돈이 되면 쓰고 돈이 안 되면 바로 버려요. DHL 같은 글로벌 물류 기업이 테슬라 세미를 실제 노선에 투입했다는 건 테슬라가 말로만 효율이 좋다가 아니라 이제 그 효율을 실제 운용으로 검증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수익 모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상용차 시장은 승용차보다 고객 규모도 크고 계약 단가도 높고 반복 수입이 많아요. 게다가 세미트럭이 잘 나오면 충전 인프라 확장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오죠. 테슬라 입장에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한 단계 넓어지는 구간입니다. 로보택시가 미래 기술의 상징이라면 세미트럭은 지금 당장 돈 버는 사업이라는 거죠. 둘 다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는 기술적 이슈도 아니고 사업 자체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의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스크가 정치 활동에 대해 다시는 안 할 것이고 앞으로는 회사에만 집중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최근 2-3년 동안 머스크가 정치적인 이슈에 너무 많이 끌려다녔잖아요. 근데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선을 긋고 회사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테슬라는 로보택시도 FSD도 세미트럭도 전부 머스크 중심 의사 결정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리더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회사 방향이 바뀌어요. 머스크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다시 기술과 운영 쪽으로 집중하겠다고 한 거 이 복잡한 개발 단계에서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 정리하고 개발 속도 똑바로 잡고 규제 기관과의 협상도 직접 챙기고 이런 식의 집중이 곧바로 제품 출시 일정과 연결되니까요. 오늘 내용을 큰 흐름으로 묶어보면요. 기술은 올라오고 제품은 실전으로 들어가고 리더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말 그대로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순간입니다. 이게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너무 빨라서 위험이 생길지 그건 앞으로 몇 달 안에 생각보다 빨리 드러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해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